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주식 전도사 거북투자 정남줄 TV입니다. 구독자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한 분이 또 구독해 주셔서 827명의 귀한 구독자를 모시고 오늘은 2024년 8월 6일 화요일 새벽 5시 20분 1547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시황입니다. 코스피 급락 마이너스 8.77, 코스닥 급락 마이너스 11.30, 개인은 1조 6,945억을 매수했고 반면에 외국인은 1조 5,238억 매도, 기관도 2,092억을 매도했습니다. 개인은 저점 매수에 올인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다우 2.60, 나스닥 3.43, S&P 500 2.99, 필라델피아 반도체 2.92로 하락했지만은 어젯밤 프리마켓보다는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다행이네요. 매그니피센트도 엔비디아가 어젯밤에 하락 13.36에서 하락 6.36으로 반 정도 회복이 됐고요. 테슬라도 하락 8.58이 하락 4.35로, 애플도 하락 8.08이 하락 4.82로 마감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하락 4.75에서 하락 3.27로, 아마존도 하락 7.02에서 하락 4.10, 메타도 하락 6.80에서 하락 2.54, 구글도 하락 5.80에서 하락 4.45로 많이 절반 정도 하락폭이 좁아들었습니다. 다행스럽습니다. AMD는 어젯밤 5.21이 상승 1.75로 상승했습니다. 5.21에서 마이너스 5.21에서 상승 1.15로 급반등했습니다. 브로드컴도 하락 9.57에서 하락 1.1로 아주 급반등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도 하락 3.92에서 하락 2.46으로 많이 안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파리 올림픽이었지만 실질 한국 올림픽 4.9mm 차이 사상 첫 양궁 5개 종목 모두 석권. 2. 안세영 28년 만에 셔틀콕 금메달 달성. 3. 인천 전기차 화재 차량 벤츠 전기차 EQE 350 중국 CATL 배터리 장착했습니다. 4위 코스피도 더위 타나 44년간 8월 수익률 최하, 11월 상승률이 1월 2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월 달은 지난 43년간 가장 수익률이 최하입니다. 이달에도 주식이 조정받으면서 많이 오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이 가장 상승률이 높았고 다음에 1월 달이
2위랍니다. 2위. 그러니까 11월이 가장 많이 오르고 1월 달이 두 번째 많이 오르고 제일 많이 하락은 8월이랍니다. 꼭 기억해 놓으셨다가 앞으로 투자에 참고하시 바랍니다. 5. 엔비디아 2배 뛴다. 헤지펀드 금으로 베팅. 댄 나일스 사토리 펀드 설립자. 엔비디아 강세론 주장. 3일 현지 시간 CNBC에 따르면 나일스는 최근에 엔비디아의 매도세가 지나치다고 지적하며 주가가 향후 2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엔비디아의 인공지능 AI 성장 스토리가 아직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성장률을 감안했을 때 주가도 그렇게 고평가된 상태는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엔비디아가 이번 분기에도 월가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과 함께 훌륭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그 2분기 실적 발표를 계기로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제목은 한국경제TV가 엔캐리 청산 공포 하락장 버틸 ETF 피난처에 대해서 보도문을 공유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엔캐리 청산 저도 잘 정확히 이해를 못했고 시청자님도 혹시 다 아시겠지만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좀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4년 5개월 만에 코스피 코스닥 사이드카 발동 어제입니다. 엔캐리 청산 공포 1990년대 이후 과거사를 살펴보니 하락장, 피난처, 파킹형, 미장기채, 금, 현물 ETF 등 부가 앵커 금리가 낮은 엔화를 끌어서 금리가 높은 국가 미국 등에 투자하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현재 증시 침체의 배경으로 일본 중앙은행 BOJ의 금리 인상에 따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 기자, 과거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됐던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당시 시장 영향도 짚어볼까요? 기자가 이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먼저 엔캐리 트레이드가 진행되기 위한 요건들을 살펴보면요. 우선 엔화 약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해외 투자처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미국이나 유럽 시장인데요. 그런데 최근 일본 중앙은행 BOJ에서 금리 인상과 함께 채권 매입 규모를 줄이며 첫 번째 요건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경계감이 나오는 이유이고요. 과거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30년 기준 5차례의 청산 사례가 있는데요. 급격하게 청산이 일어났던 것은 1998년, 2008년, 2020년입니다. 이때 모두 미국과 일본의 금리차가 줄어들었고 글로벌 금융위기나 코로나19처럼 자산시장 전반에 타격을 주는 변수가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요건들이 무너진 거죠. 1차 청산 당시에는 캐리 트레이드 청산되는 시기에 미국 증시는 고점 대비 14%, 유럽은 27% 하락했고요.
2008년엔 서브프라임 사태, 리먼 브러더스 파산 등의 영향으로 K리 청산 이후로 또 S&P 500 지수는 40% 넘게 하락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때 가장 참 심했습니다. 2020년에도 청산이 나왔지만 각국 유동성을 완화하며 앞선 사례와 같은 급락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브프라임 사태, 리먼 브러더스 사태 등에는 저도 경험이 생생합니다. 미국의 전봇대에 이 금 이빨을 빼서 팔고 광고를 낼 정도로 미국이 그렇게 힘들었었는데 지금 보니까 40%나 하락했으니 얼마나 대단히 폭락했습니까?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 기자, 그렇다면 이번에도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된다면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됩니까? 기자, 정확한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데요. 업계에선 이전만큼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 우선 엔화 선물의 순매도 포지션은 2022년 말엔 4만 계약이 좀 안 됐는데 엔 달러 환율이 160엔까지 올라가며 18만 계약을 웃돌았습니다. 외환시장에선 집중적으로 나타난 건데요. 다만 외운 지점의 본점 송금액을 보면 2022년 이후 10조에서 15조엔 규모에서 등락을 보입니다. 이게 일본에 진출한 외국은에서 돈을 얼마나 보내는지 보여주는 자료거든요. 즉 외국인들은 제한적인 규모에서 엔캐리 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다는 의미로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과거만큼의 급락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정 기자, 그렇다면 하락장 속에서 피난처를 찾는다면 어떤 상품이 있을까요? ETF 중에서 세 가지 상품을 준비해 봤는데요. 가장 보편적인 피난처는 파킹형 ETF입니다. 단기 채권의 금리를 매일 복리로 계산해 반영하는 상품인데요. 3 내지 4%대 금리로 큰 수익은 못 내지만 불확실성을 피하기 위한 상품으로 꼽히고요. 두 번째는 채권, 특히 미국 장기채입니다. 경기 침체가 온다면 이후 금리 인하에 따른 가격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내 자산 운용사들도 여러 ETF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니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엔화 노출이라고 적힌 상품은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환차익도 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금인데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시기에는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며 금값이 항상 올랐습니다. 현재도 금 현물 가격이 역대 최대치에 근접해 있는데요. ETF 중에서도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금 현물에 투자하는 상품을 운용 중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증권부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엔캐리에 대해서만 우리가 기억을 하시고요. 엔화가 저금리에서 마이너스에서 이제 인상을 되다 보니까 아주 저렴한 저금리에서 일본 돈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 달러나 미국에 투자를 했는데 일본의 금리가 오르니까 달러나
미국 주식을 팔아서 일본으로 들어오는 이런 현상을 엔캐리 트레이드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한번 기억을 하셨다가 앞으로 투자하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저녁에 폭락이 좀 반으로 플러스로 돌아서지 않았지만은 회복된 것이 그래도 참으로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오르다 내리다 그렇게 조정을 하다가 상승해 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난 78년 동안 세계 2차 대전 이후 1946년부터 2022년까지 78년 동안 18번 급락했는데 평균이 28.6%, 미국 S&P 500 지수를 얘기합니다. 28.6%가 하락했고 하락 개월수는 11.4개월, 그리고 나면 상승이 3년에서 한 5년 정도는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폭락을 했지만은 아직 28% 정도 폭락하지 않았고요. 2022년 10월이 저점이기 때문에 23년, 올해 24년, 25년, 26년, 27년 정도까지는 하여튼 3년 이상 점진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은 분할 매수, 한꺼번에 저점 매수하지 마시고요. 여유 자금 있으시면 꾸준하게 매수해서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오늘 또 미국에서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또 한국장은 하락하겠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로 조금씩 오늘도 얼마, 내일도 얼마 이렇게 해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금융문명 탈출학교를 설립하고 노골 제자하여 특허증 상표 등록을 마친 대한민국 5천만을 금융문명 탈출 정남출 TV입니다. 금융문명 탈출하면 할 수 있는 것 첫째,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찍이 적은 여유 돈으로 우량 주식에 분산 투자해서 장기 보유한 것만이 주식 투자의 기본이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복리를 알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이걸 제가 이제 알게 되어서 참으로 희망이 있고 이제 불안감이 사라졌습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은 다들 시청자 여러분 고생을 하지 않고 자랐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어려울 때 시골서 참 나무 껍질을 먹을 이 껍질을 다 벗겨서 먹을 정도로 참으로 가난하게 태어나서 우리 한국 사람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시골 도시할 것 없이 다 가난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자식들은 고생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 세파를 이겨갈 수 있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제가 금융을 공부하고 나서 일단 복리를 알면은 적은 돈으로 꾸준하게 적립식으로 펀드 ETF에 장기 투자를 꾸준히 하면 적은 돈으로도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개인연금저축펀드 IRP랍니다. 하루에 커피 줄이고 술 줄이고 담배 끊고 대중교통만 이용하고 젊었을 때 이제 아직 집도 없고 그런데 그 예상으로 렌트나 리스로 외제차까지 타고 다니면 되겠습니까? 이제 연로족에서 연노족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입니다. 경제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소확행, 그저 그냥 당장 즐거움, 오늘 하루 즐거움, 결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인내는 쓰지만은 꽃감은 인내는 씁니다. 인내는 씁니다. 꽃감은 지금 즉시 먹으면 달지만은 인내는 씁니다. 우리가 약은 써야 되지 않습니까? 인내가 씁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우리 그 어느 분이 뭐 수료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젊은 분이어도 한 3, 40세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10,000원이 앞으로 70대 가면은 돈이 그렇게 필요한데 100만원이 될 수 있으니까 전략, 저축 꼭 우리 장기 ETF에 투자하십시오. 아주 권면을 했습니다. 저도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는 개별 주식은 어제 전부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주식은 분산 투자 ETF로 하기로 아주 제가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와이프하고도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저 혼자 판단하면 또 다음에 후유증이 있기 때문에 와이프한테도 조언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 시청하면서 꼭 권유하고 싶습니다. 개별 주식은 더 수익이 올라갈 수도 있지만 몰빵하면 참으로 위험합니다. 꼭 저와 함께 좋은 ETF, 국내에도 많이 있고요. 미국은 S&P 500, 나스닥 100, 미국 테크 탑10 등과 한국에도 많은 ETF가 있습니다. 배당 ETF도 있고요. 그래서 모두가 우리 ETF에 대해서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ETF로 투자하시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한 종목이 또 하락하면 다른 종목이 또 올라 상승해서 평균적으로 보완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단위가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뭐 빅테크들은 한 주가 뭐 몇백 달러 이래 보니까 아주 폭락하면 너무나 큰 이 폭락과 급등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멘탈 관리가 어렵습니다. 잠을 못 잡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있고니까 젊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거의 개인은 대부분이 펀드 투자가 되어 있습니다. 펀드도 주시라고 합니다.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모두가 이제 개별 주식을 해서 테마주 쫓아다니면서 대박을 쫓으면 쪽박을 찹니다. 또 레버리지 빚내서 투자하시면 저도 실패를 한번 그 사드 설치 때 아주 한류로 엔터테인먼트에 투자해서 완전히 쪽박을 쳤습니다. 완전히 다 그 많은 돈이 다 상환되고요. 겨우 300만 원 남아서 그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2016년도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몰빵하거나 소수 종목에 투자하면 참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장기 분산 투자를 저는 하기로 아주 확정했고요. 우리 와이프나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전부 이제 개별 종목은 한 주도 보유하지 말고 그저 욕심 부리지 말고 우량 ETF에 투자해서 적립식으로 매달 자기 수입의 10% 전후로 꼭 투자하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아직 다 그렇게 제 말을 듣고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다들 뭐 또 연금도 가입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제가 관철시킬 겁니다. 그리고 첫돌 작년 11월 4일 출생한 우리 손자 이현이라고 있습니다. 손자한테도 100만 원 ETF를 증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ETF가 좋습니다. 조금 이따 ETF에 대한 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리라면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돌에 100만 원만 우리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 손자, 손자에게 ETF 100만 원만 가입해 주면 연 10% 복리를 적용한다면 60세 5억, 100세 163억이 됩니다. 어떻게든지 한번 데이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마법 72법칙에서 72를 연 수익률 나누면 원금이 배가 되는 기간 아니겠습니까? 70년이 10이면 7.2년 걸립니다. 첫돌 100만 원이 7살에 200, 15살에 400, 22살에 800, 29살 1600, 36살 3200, 43살 6400, 50살 1억 2800, 58살 2억 5600, 65세 5억 1200, 72세 10억 2400, 79세 20억 4800, 86세 40억 9600, 94세 81억 9200, 100세 163억입니다. 우리 아들, 딸, 손자, 손녀들 돌잔치 때 금반지 대신 이렇게 주식을 사주면 모두가 부자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돌을 지났다면 유치원생까지는 200만 원 이상, 초등학생은 300만 이상, 중학생은 400만 이상, 고등학생은 500만 이상, 대학생은 600만 이상만 분명히 우량 ETF 상장지수 펀드에 가입해 주면 누구나 부자 될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것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꾸준히 복리로 불어나면은 그 어린이에게 계속 그 잔고증명서가 오면은 이렇게 돈이 불어나오구나. 이것을 가지고 금융 공부를 일찍이 가르쳐 줄 수 있고요. 돈을 버는 방법, 돈을 관리하는 방법, 돈을 소비할 때도 건전하게 하는 것, 이런 것을 3살부터 가르쳐 줍시다. 그러면 다 우리 자식들은 부자 될 수 있는데요. 저는 70살까지도 금융에 대해서, 투자에 대해서, 돈이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어디서 배운 바가 없습니다. 얘기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주식에 대해서 얘기한 바 없었고요. 우리 형제간도 없었고, 어느 교수나 어느 상사나 주식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금융 그러면은 그냥 고개를 절레절레합니다. 주식은 투자하는 걸로 다 알고 있습니다. 투기로, 도박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부동산의 불패 시대는 지나고 이제 주식의 시대입니다. 세계에서 주식 가진 분들이 부자지 부동산 가진 사람이 부자 됐습니다는 대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자본주의 꽃은 주식을 모르고 큰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돈을 일하게 해야 됩니다. 주식은 딱 사서 보유하고 있으면 기업들이 얼마나 기술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합니까? 전 세계를 누비면서. 그게 바로 확장성이고요. 우리들은 잠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량 주식에 투자하기를 바라고요. 가능하면 ETF로. 제가 추천하는 종목은 한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아, 셀트리온, 포스코홀딩스, KB금융, 네이버 7월까지 10.4%,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메타, 벅스웨이, 일라인, 닐리, TSMC, 테슬라 7월까지 미국은 40.8%, 한국, 미국 단순 평가하면 25.6% 벌써 올랐고요. 배당 또 있으면 더 됩니다. 최근에 많이 급락해서 좀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만 8월달 어떻게 될지 한번 또 8월 말 결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5세에서 79세 고령층이
한 50.3%가 연금을 받는데 연금이 월 평균 수익이 75만 원입니다. 이게 100만 원, 150만 원 올라가도록 연금을 일찍이 모두 다 가입해야 되겠습니다. OECD 주요국의 노인 빈곤율이 참 부끄럽게도 우리가 1위입니다. 40.4%인데 미국은 22.8%, 호주 22.6%, 일본 20%, 영국 13%, 캐나다 12.1%, 독일 11%, 이탈리아 10.3%, 프랑스 4.4%, 덴마크는 4.3%, 노르웨이 3.8% 이렇습니다. 3.8% 된 데는 40%나 노인 빈곤율이 가장 심합니다. 일찍이 적은 돈으로 어린이 때 투자해주거나 우리 일찍 투자하면 다 넣어 준비가 됩니다. 2023년 주식 보유 기간 미국은 27.8개월, 홍콩은 27개월, 일본 14.3개월, 중국은 7.4개월, 한국 코스피는 4.9개월, 코스닥은 1.1개월. 오늘 아직 투자 아니라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꼭 주식 투자 문화를 꼭 아주 혁명적으로 우리가 바꿔야 되겠습니다. 장기 보유입니다. 한미 2023년 가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율, 한국은 부동산이 76%로 몰빵, 금융자산이 24%, 미국은 부동산은 34%, 금융자산은 66%.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 발표 통계, 한미 현금 주식 펀드 보유 비율, 한국은 현금이 46.3%, 보통 예금이나 원금 보장이라 가지고 또 집에 금고에 쌓는 돈이 46.3%, 주식 펀드는 그 반도 안 되는 21.8%, 미국은 현금이 14.9%뿐 안 됩니다. 주식 펀드는 무려 49.1%. 우리 모두가 주식 ETF 펀드에 꼭 투자해야 되겠습니다. ETF에 보면 장점 1. 안정적으로 여러 기업에 분산 투자 가능. 2. 운용 내용 투명하게 공개. 3. 장기적 종목 점검 투자 비율 리밸런싱 운용. 매년 아니면 반기, 분기로 우량 주식으로만 항상 편입하고 부진한 기업은 전망이 없는 기업은 편출하고 해서 항상 초우량 주식만 편입하면 됩니다. 4. 일반 수익형 펀드에 비해 저렴한 비용 운용, 아주 비용이 쌉니다. 소액 투자 가능 주식처럼 거래 가능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더운 날씨 잘 이기고요. 지금 급락 중에 있지만은 잘 적응하셔가지고 참고 인내해서 8월이 가장 급락이 많이 한 달이니까요. 아마 9월부터는 주식이 오를 것 같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올 더운 날씨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